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댁에서 모욕당하던 그녀가 한 사건으로 가족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했다. 이제 복수는 시작됐다. 정희는 출판사 편집자였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 돈 되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매일 모욕과 조롱 속에 살았다. 어느 날 회사 자금 일부가 사라졌고 남편과 시댁은 그녀를 범인으로 몰았다. 분노와 충격 속에서 정희는 은밀히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정희야, 차 좀 더 따라줄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찻주전자를 들어 올렸다. 손목이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어머니 여기요. 에휴, 찬물이 이렇게 뜨거우면 어떻게 마셔? 정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핀잔에 정희는 고개만 숙였다. 옆에 앉은 시누이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돈 되는 며느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돈 되는 며느리라는 표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민호 월급으로는 이 집 유지가 안 되잖아. 정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런 주제에 집안일은 왜 이렇게 못해? 시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입술을 꽉 물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도 설거지와 빨래를 도맡아 하는 것이 집안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정희 언니, 우리 오빠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예쁘지도 않고 요리도 못하고. 시누이의 독설이 이어졌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셔야 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절대 보여줄 수 없었다. 그래도 돈은 벌어오니까 쓸모는 있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내면 깊이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단단한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정희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어. 3천만 원이. 뭐라고?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돈은 회사 운영자금이었다. 민호의 회사는 작은 규모였지만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언제 발견했는데? 오늘 오후에 회계를 확인하다가. 정희야, 혹시 너.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는 그의 의도를 알아챘다. 남편의 눈빛에서 의심이 번뜩였다. 뭐라고? 설마 내가 그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회사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와 너, 그리고 준석이 오빠지?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민호의 동생 준석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준석이는 아닐 거야.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민호가 하는 말을 다 들었던 모양이었다. 뭐, 회사 돈이 없어졌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곧바로 정희를 향했다. 정희야, 너 혹시 그 돈 어디 썼어? 어머니, 저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그랬겠어?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시누이도 거들어 나섰다. 언니, 요즘 명품백 많이 사더니. 그 돈 어디서 났어? 그건 제 월급으로.
월급으로? 언니 월급으로 그런 비싼 거 살 수 있어? 정희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그 가방은 자신이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민호야, 너 아내 제대로 관리해야겠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더욱 정희를 절망시켰다. 여보,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정희를 피하는 것을 보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나는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다.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녀의 눈에서 결의가 번뜩였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결심을 굳혔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준석이 오빠, 오늘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나요? 정희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응,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어. 요즘 바쁜가 봐. 완벽한 기회였다. 정희는 저녁을 차린 후 준석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미안해, 준석 오빠.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전원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1234? 아니야. 생일? 그것도 아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0000을 입력했을 때 화면이 열렸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허술했다.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근 며칠간 은행 사이트 접속 기록이 여러 번 있었고 투자 관련 사이트들을 자주 방문한 흔적이 보였다. 설마. 정희는 더 자세히 뒤져봤다. 휴지통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보니 투자 손실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나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 손실 2,800만 원. 어떻게든 메워야 함. 회사 돈 일시 차용 후 복구 예정. 정희의 손이 떨렸다. 준석이 투자로 돈을 잃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었다. 정희야, 뭐 하고 있어?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 여보, 깜짝이야. 준석 오빠 방에서 청소를. 청소? 준석이 방에서? 민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다. 정희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다. 어머니가 준석 오빠 방 좀 치워달라고 하셔서. 그래? 그런데 왜 노트북을 켜놨어? 아, 그냥. 먼지 닦다가 실수로 전원 버튼을 눌렀나 봐.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희는 안도의 숨을 쉬며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정희는 민호의 서류 가방을 살펴봤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재빨리 뒤져본 결과 회사 계좌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돈이 빠진 날짜와 준석의 컴퓨터 접속 기록이 일치했다.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어. 하지만 정희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정희는 준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하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수상했다.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이야기했다. 오빠,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준석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의 시선이 정희를 피하는 것을 보며 정희는 확신했다. 바로 너야, 준석 오빠. 정희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토요일 아침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정희는 결정적 순간을 맞았다. 준석이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폰을 깜빠먹고 간 것이었다. 기회야.
정희는 재빨리 준석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잠금 해제가 되어 있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수상한 대화들이 즐비했다. 형, 돈 언제 갚을 거야? 더 이상 못 기다려. 투자금 회수 안 되면 진짜 큰일이야. 일단 시간만 좀 더 달라고. 3천 빌린 거 이자 포함해서 3,500 만들어 와. 이번 주 안에.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준석이 사채를 빌렸고 그 돈을 갚기 위해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다. 형수한테 누명 씌우는 거 어때? 어차피 그 여자가 돈 관리하잖아. 그래. 그게 낫겠다. 형수는 원래 시댁에서 미움받으니까 쉽게 믿을 거야. 정희의 온몸이 떨렸다. 준석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었다. 이럴 수가. 더 뒤져보니 은행 거래 내역까지 있었다. 회사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진 정확한 시각과 준석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시각이 일치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석이 핸드폰을 가지러 돌아온 모양이었다.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희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 밑에 숨었다. 아, 여기 있네. 준석이 핸드폰을 집어 들더니 나갔다. 정희는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켰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다.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정희는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준석의 핸드폰에서 본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은행 거래 내역, 사채업체와의 대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계획까지. 하지만 이걸 그냥 공개해서는 안 돼. 정희는 찬찬히 생각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동안 자신을 의심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했다. 준석 오빠는 물론이고 나를 믿지 않았던 민호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정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단계 준석을 내 편으로 만든다. 2단계 가족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린다. 3단계 모든 진실을 한 번에 폭로한다. 각 단계별로 세부 계획을 적어내려갔다. 어떻게 준석에게 접근할지, 어떤 식으로 가족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을 드러낼지까지.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공책을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복수자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준석 오빠, 오늘 일찍 나가세요? 응.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 준석은 여전히 초조해 보였다. 정희는 그에게 다가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뭐야 이거? 비타민이에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준석은 당황하며 봉투를 받았다. 정희가 자신에게 이런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고마워, 정희야. 오빠,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정희는 말끝을 흐렸다. 준석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희야, 너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솔직히 억울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상처가 담겼다. 준석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정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준석을 바라봤다. 그 순간 준석은 정희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후에 정희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다. 민호가 출장 간 사이 시어머니가 목욕하러 들어간 틈을 타 녹음기를 켰다. 언니, 정말 정희 언니가 그 돈 훔친 것 같아?
진우이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 당연하지. 누가 또 있겠어? 원래 그 여자 수상했다니까. 그러게. 우리 오빠가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돈만 밝히는 여우 같은 년. 맞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아예 쫓아내버렸으면 좋겠어. 정희는 조용히 녹음을 멈췄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이걸 민호에게 들려줄 차례였다. 그날 저녁,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여보, 출장 어땠어? 그냥 그래. 피곤해.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희는 차를 한 잔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여보, 잠깐 들어봐야 할 게 있어. 정희는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진우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돈만 밝히는 여우 같은 년. 이번 기회에 아예 쫓아내버렸으면 좋겠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오늘 오후에 우연히 들은 거예요. 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정희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욱 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여보,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다른 가능성? 예를 들어, 준석 오빠 말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 준석이는 절대 아니야. 내 동생인데 내가 모르겠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만해, 정희야. 준석이 얘기는 더 이상하지 마. 민호는 화를 내며 일어났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날 밤, 정희는 준석의 방 앞을 지나가며 작은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오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정희.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정희를 찾아왔다. 정희야, 어젯밤 쪽지. 그게 무슨 뜻이야? 정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빠도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금요일 저녁, 정희는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모두 모여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회사 일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정희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거실로 모였다. 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희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뭘 또 꾸며내려고 그래? 진우이가 비웃듯 말했지만 정희는 동요하지 않았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준석의 투자 실패 기록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투자로 2,800만 원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어떻게?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석아,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건. 그 다음은 이거예요. 정희는 다음 화면을 열었다. 사채업체와의 문자 대화 내용이었다. 3천 빌린 거 이자 포함해서 3,500 만들어 와. 이번 주 안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준석에게 집중됐다. 준석이 오빠, 설명해 주세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정희야, 너 어떻게 내 핸드폰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빠가 사채를 쓰고 그 돈을 갚기 위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거죠.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준석아, 정말이야? 형, 나는. 준석이 말을 더듬었다. 그때 정희가 다음 화면을 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화면에 준석과 친구의 대화가 나타났다. 형수한테 누명 씌우는 거 어때? 어차피 그 여자가 돈 관리하잖아. 그래, 그게 낫겠다.
형수는 원래 시댁에서 미움받으니까 쉽게 믿을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준서가, 너 정말로?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준석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농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게 농담이라고? 정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모두 있어요. 회사 돈이 빠진 시간과 오빠 계좌로 들어온 시간이 정확히 일치해요. 화면에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다. 준석은 완전히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앉더니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시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민호는 준석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정희를 의심했다고? 그때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희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풀어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희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방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정희는 노트북에서 새로운 폴더를 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다. 준석 오빠의 범행은 이제 모두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민호와 준석의 통화 녹음이었다. 형,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 났어. 일단 조용히 해. 내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형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여보, 이건. 계속 들어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메워줄게. 대신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가 동생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민호야. 너 진짜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희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저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군요. 다음 파일이 열렸다. 민호가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정희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실수가 잦았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 여보, 이건 언제? 사흘 전이에요. 당신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던 거죠.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다. 시어머니와 민호의 대화, 시누이와 민호의 문자 메시지까지. 정희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처리하자.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가 워낙 화를 내셔서. 엄마를 내가 설득할게. 정희가 없으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호야,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엄마, 그건. 그럼 결국 나도 정희의 돈 때문에 참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가족들 사이의 균열이 더욱 깊어졌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보시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민호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회사 돈이 사라진 다음 날 민호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여보, 설마 당신이 준석 오빠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우리 가족 모두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공모했던 거군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준석 오빠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 남편은 그것을 도와주면서 은폐하려 했고, 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내쫓으려고만 했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건 정희는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이에요.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했던 당신이 가장 먼저 저를 의심했고 가장 철저하게 저를 배신했어요.
민호의 어깨가 떨렸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선언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임의 승리자예요.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정의의 완전한 승리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거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정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준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준석 오빠.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채업자들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해서 정리하겠어요. 대신 오빠는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당분간 혼자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정희야. 그리고 여보. 정희는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그 이메일, 정정하는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의심받았다는 내용으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앞으로는 집안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번 돈으로 이 집이 돌아간다면 저에게도 그만한 발언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겠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정희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부엌에서 정희는 찬물 한 컵을 마셨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예전에 순종적이고 억울해하던 며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 경제력과 함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가 된 것이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해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민호는 준석을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민호의 배신감에 화가 나 있었다. 신우이는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다. 정희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정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앞으로는 제 게임, 제 룰대로 살아갈 거예요. 정희의 방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정희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희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다. 복수의 여왕으로 거듭난 그녀의 선택이 시댁 전체의 운명을 바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동전 던지기처럼 예측할 수 없는 선택으로 뒤바뀌곤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번 동전 인생에 뒤바뀐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보자.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